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배트맨 1까지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각오가 그랬잖아요. 조회수와 상관없이 가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2019년의 조커는 좀 최근작이니까 그렇지. 좀 많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네. 근데 늘 슬픈 예감은 항상 네. 정확하고 저희의 기대는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명언 같아. 그래서 삶을 통해서 네. 증명됐던 것들이 다시 한번 네. 여실히 반복되지 않았나 네. 싶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이 세 편의 영화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배트맨은 트릴로지를 다 봤기 때문에 네. 사실 한 5편의 영화를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혹은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원우 씨의 감정은 어땠는지 뭐 좀 얘기를 좀 한번 일단은 듣고 싶네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건데 일단은 상당히 후련해요. 조커부터 시작한 이 작업이 이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도 잘 뭐 무난하게 뭐 통과해 왔고, 그리고 사실은 조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그 조회수가 다른 영화 대비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뭐 결국에는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지금 이 패턴은 되게 일단 쇼크를 한번 받고 시작해요. 근데 그 쇼크에 익숙해지면서 또 약간 그 안에서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 그쵸. 약간의 힐링이 또 있어요. 또 최악은 아니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항상 우리가 반복인데, 주식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좀 많이 놓쳐보셨나 보네요. 네. 이 팀 버튼의 배트맨은 그래서 되게 또 영화 자체도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맞아요. 의미에서. 그래서 이건 그냥 편하게 우리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그치. 하는 생각 속에서 많이 이제 좀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후련해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저희도 좀 있으면 호흡 시절이 이제 1년 돼가고, 그다음에 저 플레이 델 라우드에서 조 셰프님이랑 저랑 같이 하트 시그널부터 그쵸. 한 걸로 치면 이제 1년이거든요, 벌써. 진짜 1년 됐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코드가 많이 쌓였고, 저희가 녹음 되게 많이 했고, 이제 저희 방송 막 홍보도 하고 그 리뷰 부탁도 드리고 할 때 점점 이제 그 비포 트릴로지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서 맞아. 점점 무서워져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그래서 자꾸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요거는 좀 자리가 안 잡혔고 8월에 크리스마스부터 들으면은 좀 나을 거예요. 맞아,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배트맨 트릴로지 혹은 이제 조커 트릴로지도 저희의 이 호흡 시절의 어떤 그 레코드에 상당히 저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중추적인 기로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또 뭐 줄거리 요약이라든지 이런 식의 또 포맷도 하나 추가된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 방송에도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었고, 조커라는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방금 이제 정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글 쓰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행이네요. 시대상을 읽어내는 작업이기 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되게 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우 씨의 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트맨과 조커는 한번 저도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셰프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소회부터 일단 밝혀본다면? 이거 뭐 원우 씨랑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전에도 그 원우 씨가 말씀을 하셔서 나오는데, 저희가 처음 같이 녹음을 한 게 네. 원우 씨 그 풀델라에서 네. 하트 시그널을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없이 가벼운.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최고의 히트 조회수는 하트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박지현 씨가 이름이 들어간 그 에픽. 맞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트 시그널이 방송될 때 볼 때랑 네. 요즘 그냥 다른 방송에 나오시는 그 아, 출연진을 볼 때랑 느낌이 매우 다르다. 그 인스타에서도 볼 때랑. 네. 이게 왜 다르냐?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네. 결국 이제 원우 씨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노출과 발견의 차이 아니냐. 제가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관객의 입장에서 네네. 발견해 나가는 재미는 매우 매력적인데 대놓고 내가 이제 노출하겠다라고 이제 방송인으로 모드를 전환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카메라를 정면으로 네.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실제로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배트맨 트릴로지만으로 본다면 네. 왜 배트맨 1은 내가 좀 공감이 안 되지? 이것도 분명히 잘 만든 영화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호우 시절 같은 영화일 그렇죠. 텐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출에서 발견으로의 변화인데 네.
원우 씨가 뭐 배트맨 1 보면서 막 네. 음악 작업을 프린스가 하고 막 이랬잖아요. 와, 맞아. 그래서 네. 그때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거 정말 마치 한 편의 쇼를 보여주는 것 같다. 네. 그 시절의 영화는. 그렇지. 정말로 그런 문법으로 영화가 나오던 때와 네. 지금은 다크나이트나 네. 조커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관객들이 음. 찾아가서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발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발견과 이 공연, 이 노출의 차이에서 어. 내가 바라보는 영화의 시선이 다르구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사운드나 이런 뭐 네. 뽀얀 뭐 필터나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네. 그것도 우습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보여주는 것과 발견하는 거에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능동적인 관객이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 그렇지.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모든 네. 것을 이제 대놓고 보여주는 배트맨 1은 오히려 나의 참여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 진짜 있을까? 한 명이라도? 와,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촬영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예. 관객은 또 어떻게 길들어져 왔는가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배트맨 보면서 예를 들어 그 잭 니콜슨이 연기하는 조커가 자 이제 뭐 너희에게 쇼를 보여주지. 그치. 붐빠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품바야 품바 네, 거의. 진짜 뭔가 잭 니콜슨이 그 배우로서 자신의 어떤 기량을 뽐내고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정말 많이 네.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줄게. 이런 그렇지. 느낌. 뭐 멋있지, 괜찮지, 음. 뻑가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맞아요.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던 게 말씀하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극장 구경의 시대였고 가면 우리도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콘서트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휴대폰 보급인데 맞아요. 이 휴대폰에 카메라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모두가 촬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극장은 어떤 쇼의 구경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다 맨날 나와요. 그래서 맞아. 이제는 진짜. 영화 감독 이제 그리고 아마추어 촬영하시는 분들의 이 레벨도 어마어마하게 그쵸.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쇼의 관점으로는 관객들을 극장으로까지 끌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 이런 게 있어. 보고 싶지 않냐 너? 우리가 너희들이 이거를 되게 엿볼 수 있는 느낌으로 관찰하게 하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 가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되게 오히려 옛날보다는 그 왜 영화라는 게 불 꺼놓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항상 훔쳐보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오히려 그 훔쳐보기의 패러다임으로 많이 이행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저 조커가 있고 아서 플렉이 있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조용히 가서 지켜보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이 도달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시대를 맞아요.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트 시그널에 그걸로 비유하신 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줄도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요 배트맨과 조커의 차이에서도 진짜 기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지금 발골사로서의 이게 근데 우리 둘만 만족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근데 이건요. 저는 이 조셰프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저는 그 청취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좋았다고 하는 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상당히 편집하면서도 저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팀버튼의 배트맨에 대해서도 저희가 쉽진 않았지만 한 줄 평 한번 정리하면서 저희 이 조커 트릴로지의 장엄한 축을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한 줄 평 쓰기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좀 내려놓고 쐈어요. 네. 썼어요. 네, 잘하셨어요. 뭘 쏴? 한턱 쏘세요 지금. 앉아 쏴. 한 줄 쏘세요. 팀버튼의 배트맨 한 줄 평 어떻게 한번 잡아보셨나요? 이거 두 줄이 됐네요. 써놓고 보니까. 네. 뭐 어때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15년 세월 속에 우리는 얼마나 달라진 걸까? 팀버튼에서 논란까지, 그리고 논란에서 우리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뭔가 그 폴 고갱의 작품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연상케 하는. 왜 이렇게 썼냐면 네. 1989년에 팀버튼의 배트맨 1이 나왔고요. 네. 2004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긴즈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2005년인가 2004년인가.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15년 정도 터울이 있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2019년에 토드 필립스의 조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릴로지로만 따지면 2004~5년이고 그 15년의 역사 속에 그렇네요 진짜로. 각각 크리스토프 놀란의 배트맨 트릴로지가 딱 중앙에 위치하고요. 그 이전의 15년과 이후의 15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그냥 응축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원우 씨랑. 아니 도대체 배트맨 트릴로지에서 영화는 우리가 지금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세련된 그렇죠. 느낌인데 왜 그 팀버튼의 배트맨은 그렇게 세계의 천재라고 하는 팀버튼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촌스럽게 느껴지? 이건 뭐 저희 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분들한테까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할 때 네. 얼마나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나. 그렇죠, 맞아요. 지난 15년과 맞아요. 그 이전의 15년이 얼마나 바뀌었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15년 혹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것들은 얼마나 더 네. 기가 막히게 변할까에 대한 기대보다 근데 사실 전 두려움이 더 커요. 그렇군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네. 오늘은 조금 내려놓은 마음으로 네, 정리를 근데 이 했습니다. 15년의 어떤 등차 수열을 간파하신 게 등차수열, 네. 상당히 탁월한 저는 한 줄 내 걸 먼저 할 걸. 내 거 아. 진짜 너무 허접한 느낌이라서. 뭐죠? 이러놓고서 또 이제 빵 떠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근데 진짜 너무 그냥 되게 옛날에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 배트맨의 필통 같은 거 사 모으고 맞아, 배트맨 필통이 있었어. 네, 티셔츠 같은 거 그 배트모빌 모양으로 필통이 있었고 그치. 티셔츠 같은 거 그 노란 바탕에 까만색 그 딱 박쥐 모양. 그 김건모 씨가 좋아했던. 맞네요. 요즘은 방송에서 저희 방송 외에선 이름을 들을 수 없는 진짜 김건모 씨. 맞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입고 네, 나오셨었는데 딱 그게 또 김건모 씨가 활동하셨던 시기니까 네. 딱 그때 느낌인데 그냥 그때 어떤 아카이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요약해 놓은. 그렇지. 그래서 전 한 줄 평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그 시절 우리가 성당 꼭대기에 남겨두고 온 흔적이라고 그냥 잡았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다행이다. 너무 좋은데?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배트맨과 조커가 대결을 벌인 거기다가 내려놓고 저희는 지금은 그 아래에 있지 않나, 이제 다른 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그렇죠.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되고 약간은 미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두 사람의 또 한 줄 평이 약간의 그런 관점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조커 트릴로지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배트맨 트릴로지라고도 우리는 안 해 이제. 네. 조커 트릴로지. 우리한테는 조커 트릴로지예요. 네, 조커 네. 트릴로지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매력적인 조커나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재밌었던 네. 이 배트맨 시리즈의 영화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도 조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그 달려있는 댓글 중에 우리 두 번의 생각님께서 네. 다크나이트 들으시고 이제 익명만 진짜 확실하게 보장된다면은 스위치 눌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댓글 맞아요. 되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들으시는 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댓글들이 그래도 저희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드렸다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감사했죠. 이런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방송 또 오늘 방송 통해서도 댓글을 자유롭게 달아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소중한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다음 발굴 작품은 혹시 어떤 작품으로 저희가 하게 또 될까요? 이제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양 영화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그렇죠. 뭐 할리우드 영화를 네. 했었으니까 네. 다시 한국 영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우리가 던져둔 떡밥을 회수해야 된다. 맞아요. 약간 숙제를 해야 하기도 저희는 한다. 회수합니다. 이런. 저희는 네. 그걸 찝찝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범은 전데 제가 그때 예전에 그 한번 건축학개론대였나요? 그때 그때 살짝 말씀드린 그 영화였어서 그 영화를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좋죠. 워낙 좋은 영화고 네. 호우 시절의 에라에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이번에도 또다시 저희가 약간의 어떤 외도랄까요? 네. 외유를 하게 되는데 외유라는 좋은 네, 표현이 있군요. 네.
외도나 외유나 우리랑은 다 상관없죠 사실. 근데 내가 있어야 왜가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네. 그 남한산성 연기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과 김윤석의 저는 이 작품이 어. 영화도 다시 보는 거 너무 기대되고 정말 기대돼요. 아 조 셰프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도 부담되네요. 저 너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막 생각나는 거 다 하고 뭐 나중에 편집을 한다 치더라도 뭐 이거 약간 정치 얘기가 결부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걸로. 네, 그러시죠. 한번 저희가 남한산성 김훈 작가님의 이제 원작 소설을 그 영화화한 황동혁 감독님의 남한산성을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작가죠. 아 정말 너무 김훈 작가님에 대한 또 뭐 조 저는 셰프님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셰프님의 이 입장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소설도 한번 다시 읽어볼 아, 생각인데 그래야겠네요. 네, 네.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남한산성을 발굴하는 이것도 나름대로 쉽지만은 않은 작업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발굴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